과거 학교에서는 뚜렷한 사계절이 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 가르치곤 했는데요. 하지만 점점 여름이 더욱 더워지고 겨울이 더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봄, 가을을 체감하기 힘들어지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을 단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 기온 때문에 냉방비와 난방비뿐만 아니라 의류비 등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 때문이죠. 기후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과거와 달리 한반도의 자연환경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자주 들려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토질과 식수면에서는 여전히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우수합니다. 한국에서 자고 나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수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지반이 화강암과 편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국에 걸쳐 강과 산이 분포되어 있어 비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필터 역할을 해서 물에 오염물질이 걸러지기 때문에 해외 많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음용이 가능한 민물은 정말 최상의 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수돗물 역시도 적당량의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추운 겨울로 인해 매년마다 병균들이 죽기 때문에 물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의 병충해가 자연적으로 예방되기도 하죠. 실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깨끗한 물에 놀라기도 하고 외국에 오래 머문 한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깨끗한 물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았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남기곤 하는데요. 특히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은 처음 느껴보는 깨끗한 물에 미쳤다는 반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수돗물을 가질 수 있다면 거금도 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유럽의 지질 전반이 물에 잘 녹아버리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에도 석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려고 물을 끓이면 하얀 석회가 둥둥 떠다니고 설거지를 해도 물기가 마르고 나면 식기에 하얀 석회들이 얼룩덜룩 껴있는 등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샤워를 해도 석회질 때문에 샴푸나 비누의 거품이 잘 나지 않고 개운한 느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석회 성분이 있는 수돗물을 끓이거나 여과시키지 않고 그냥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질은 좋지만 수돗물을 믿지 못해 마시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우리나라와는 전혀 반대인데요. 석회질이 함유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그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어 신장결석, 담석 요로결석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럽은 우리나라에 비해 도시가 생겨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도관 등이 더욱 노후된 것이 많아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하다가 한국에 비해 수질이 낮은 물을 먹고 복통과 설사를 동반하는 물갈이를 하기도 하고 국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외여행 시 수돗물 이용 등에 대한 주의를 주기도 하죠. 프랑스에서는 와인이, 독일에서는 맥주가, 중국에서는 차가 발달한 것도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수질이 나쁜 국가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술을 증류하거나 차로 끓여 먹는 방법을 갈구했기 때문이죠. 또 수돗물의 수질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는 생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물 대신 술이나 음료를 마시기도 합니다. 열악한 인프라와 위상시설 때문에 식수가 깨끗하지 않은 멕시코에서는 생수가 콜라보다 비싸서 콜라 소비량이 연간 1인당 675병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기도 하죠. 이처럼 수질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던 외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샤워를 하는 등 수돗물을 접하게 되면 놀란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덴마크인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샤워를 해보고 깨끗한 수돗물에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호텔에서 머문 덴마크인들이 외출 준비를 위해 샤워를 하던 도중에 계속 감탄을 터뜨린 것이었죠. 한국인 진행자들은 왜 그러는지 어리둥절했는데요. 이후 샤워를 마치고 흡족한 표정으로 욕실을 나온 덴마크인들은 물에 석회가 없는 게 너무 좋았다며 계속해서 최고라고 말했고 이어 덴마크인들은 한국의 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로션을 발라야 했는데 여긴 물이 깨끗해서 안 그래도 되라며 감탄하는가 하면 덴마크랑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다며 물이 바디로션처럼 부드럽다고 감탄하기도 했죠. 또 자신은 석회 제거만 된다면 6만 크론에 하나 800만 원까지도 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이탈리아 출신 진행자 알베르토는 유럽은 대부분 석회질 안반으로 되어 있어 물에 석회질이 많다며 피부가 약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한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수질에 감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나라는 세계 몇 안 되는 수돗물 음용 가능 국가들 중 하나이고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 버클리 스프링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물맛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우수 수돗물 분야에서 7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평지이거나 석회로 인해 강물이 뿌연 유럽 등에 비해 산도 많고 토질도 좋으며 강물도 더 깨끗해 수돗물 역시도 깨끗한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수돗물 식수 비율은 5%에 불과한 수준이고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약수물을 이용하거나 수돗물을 끓여 먹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수도관이나 물탱크 등의 노후화로 인해 건강을 우려하여 점점 생수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실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현재는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이 극히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일본인들이 자국의 수돗물을 자랑하며 한국인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의 수돗물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과거만 해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석회 성분이 없는 수돗물 음용가능 국가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30% 정도가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바로 마신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수돗물을 마시는 장면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싱크대에서 컵에 물을 받아서 바로 먹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서울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이름 짓고 생수처럼 물병에 담아 무료로 행사 등에 보급하는 동시에 서울 곳곳에 음수대를 만들어 아리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리수의 외국 판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서울시에서는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리수 물맛 블라인드 테스트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 두 종류와 아리수를 똑같이 생긴 병에 넣고 시민들에게 시음하게 한 뒤 가장 맛있는 물을 고르게 한 것인데요. 결과는 3분의 1이 아리수를 선택하여 아리수가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의 환경과 인간 수업에서도 비슷한 블라인드 테스트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생수 중에 가장 비싼 프랑스 생수 에비앙과 중저가 우리나라 생수, 그리고 아리수를 똑같은 모양의 컵에 부어놓고 시음하도록 한 것인데요. 시음하기 전에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깨끗하지 않고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싫고 맛이 없어서라고 대답했지만 결과는 아리수가 40%대를 기록하며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리수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아리수임을 밝히지 않고 선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맛있어서, 냄새가 좋아서, 깨끗해서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서울시 아리수는 무려 170가지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해외 인증까지 받은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생수는 한글 라벨을 달고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이 적혀있는 생수 또한 외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깨끗한 물에 감사하고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더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